우린 시장에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이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자 한마디부터 듣겠습니다. 정태근 이사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장은 바이오가 증시를 이끈다. 그리고 신년 효과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치적 어떤 불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꾸 시장의 어떤 그 환율 리스크라든지 이런 정치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악재라고 해소가 될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그냥 지을게요.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달이 바뀌게 되면서 좀 그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주도적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신년이거든요. 이게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12월 달에 증시가 안 좋았을 때 1월 달에 증시가 좋은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2월 달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런 과거 통계를 봤을 때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 내부적인 부분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한민혁 부센터장께서는 시장 어디에 주목을 하십니까? 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거래일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이 오전에 유입되면서 지금 상승세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아쉬운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410포인트로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하 20포인트 변동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상승이 나온 다음에 2,430포인트대에 저항을 받고 하단은 2,390포인트대까지 변동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몇 달 동안 좀 쉬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이 좀 나타나는데 일단 시장의 상승의 키포인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얼마만큼 시장을 좀 이끄느냐에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 다행스럽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수급적인 강한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응하기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좀 볼만한 부분, 포인트들 계속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앞서 모두에서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이제 2,400선 이하에서는 역시나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초저평가 영역에 좀 진입한 상황에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좀 발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한 2,400선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반등하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는 좀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해진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특별한 호재가 시장에는 없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다소 좀 안정화를 좀 찾았다라는 점, 이 부분이 역시나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러한 좀 매수세, 오전장에 좀 매수세를 일으키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듯 지금 시장에서는 환율이라든지 대외 여건이 조금만 안정화가 되게 되면 언제든지 이러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매도세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기회 요인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반종민 소장의 오늘장 한마디 듣겠습니다. 일단 좀 때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적인 이슈도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심지어 이제 국내 이슈도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상황을 좀 체크를 하고 그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전략 수립을 짜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 비중은 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심지어 지금은 테마 중심으로 좀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10% 비중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트럼프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그래도 좀 바닥을
가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내년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볼 때 지금 계속 좀 정책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식약처에서 내년부터 28년까지 세포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2025년 2월부터 그 첨생법 개정안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중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인공지능 대전환 관련된 뭐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기술을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AI 반도체와 AI, 양자 정보 기술, 딥페이크, 콘텐츠 보안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심으로 내년에 좀 흐름이 좋아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주항공의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내년에 그 누리호 4차 발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쪽 위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신중론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살펴봐야 하는 섹터까지 압축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시장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양시장의 저가 매수 세입이 지속되며 오후에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후 들어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분을 다소 반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 속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후에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여주는 전광판 테마와 업종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테마 내에서는 오늘 우주항공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요. 피부 미용과 방산, 그리고 에너지와 전기차 순으로 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에서는 양자암호와 바이오, 로봇과 CDMO 관련주들이 상위에 있고요. 단기 테마 내에서는 CCUS, CBDC,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 상위에서는 바이오와 제약, 2차 전지와 방산이 상위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한 모멘텀에 더해서 내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한 수혜 기대감도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식약처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 등 바이오 헬스 의료 제품의 제품화를 위한 규제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2025년 2월부터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첨생법 개정안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한올바이오파마가 14.45%, 경보제약이 14%, 바이넥스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장기 테마의 상위에 있던 양자암호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매우 매서운데요. 최근 인공지능에 이어서 차세대 기술의 양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자 컴퓨터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국내에서도 관련주로 부각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개막을 앞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5에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이 추가됐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QSI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고 코이버와 그리고 KCS, 한울소재과학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고 있지만 코로나19 관련주도 오늘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현실화되고 있어서인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300곳의 독감 표본 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신규 환자가 꾸준하게 증가해 표본 감시기관 의원급 외래 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 8.6명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셀루메드가 상한가, 경보제약이 15.75%, 올릭스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시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준비할 때 정태근 이사께서 오늘 시장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오른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수의 상승을 장 초반부터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오가 시작해서 이제 내년도 투자에 힌트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기술적으로 유입된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바이오가 내년에 유망 섹터라는 것은 일단은 사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라든지 머스크였던 연관된 관련된 섹터라든지 그리고 수혜주를 일단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그렇고 글로벌의 어떤 증시 투자 자금들은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당연히 바이오 같은 경우도 내년에 유망 섹터로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그리고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통해서 상승이 나온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뭐 이 선거 때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공동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약간이긴 한데 네. 그게 결국에는 제네릭 쪽이란지 바이오 시밀러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과 연관돼서 이제 수혜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어떤 상승은 물론 내년을 기대를 하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이미 종목 뉴스에서 나온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앵커 멘트에서 나왔었지만은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 헬스 제품화 규제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어떤 호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 인증심사 7곳을 또 신규 인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발 이슈보다는 국내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개별 이슈에 의한 어떤 기술적인 흐름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그리고 마무리 짓자면은 바이오가 유망 섹터인 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달이 바뀌게 되면서 해가 바뀌게 되면서 또 주도 섹터가 그리고 부각된 섹터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가 그런 맥락에서 해가 바뀌었을 때 1월 달에 뭐 힘을 주도 섹터에서 기여를 하는지 여러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유망 섹터 후보군 중에 하나이지만 연초의 반응까지 좀 체크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네네. 건넌다는 마음으로 제약바이오 의견 주셨습니다. 뭐 앞서서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49개사 선정 내역 말씀 주셨는데 대표적인 7개사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동아ST, 암젠코리아, 온코닉 테라퓨틱스, 큐로셀,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입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기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시장 지수를 강하게 이끌었던 건 바이오도 있지만 의외로 2차 전지의 부활도 있었습니다. 외국계의 순매수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등을 좀 믿어도 되는 건지 한민엽 부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신저가를 좀 기록하고 2차전지 관련주 오늘 외국인 저가 매수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 사실 뭐 악재를 찾아보기보다는 내년도에 2차전지 관련한 얼마나 조금 긍정적인 호재를 좀 찾을 수 있는가 부터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연합에서 유럽 집행부에서 폰데어 라이엔이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위원들은 대부분의 그린 산업을 좀 선호하는 의지를 좀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 쪽에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시행이 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서 저가형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까지 폐지가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좀 부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조기 총선을 앞두고 보조금이 좀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요. 영국조차도 이런 보조금에 관한 정책적인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저가형 전기차가 대당 2만 5천 유로 한화로 한 3천만 원 정도 가격의 저가형 모델이 출시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차량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2030년도까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 4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은 안고 다음 해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을 고려했을 때 관련주의 PER이 한 100배 이상 그렇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다소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호재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면은 뭐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 뭐 동원 시스템즈나 동국산업, TCC 스틸 등 그 원통형 배터리 소재나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좀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살펴볼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기업까지 추려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또 안 다뤄볼 수는 없는데 제주항공 참사 소식입니다. 이게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이 또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잔인하게도 어떤 종목은 또 상승으로 또 어떤 종목은 하락으로 반응이 나오긴 하는데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비 심리 위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주가의 영향력 체크를 해볼까요? 정영훈 과장께서 체크해 주십시오. 예, 참 참담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CC를 비롯해서 항공업종 그리고 이제 여행업계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심리적인 위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그러한 좀 가능성이 좀 높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정밀한 이런 과학적 이제 검증 조사를 거쳐서 명확한 이제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일각에서도 지금 단기간으로는 일단 겨울 성수기인 상황에서 굉장히 좀 티켓을 취소한다거나 여행을 보류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번 겨울 성수기에 항공사를 비롯해서 여행업종 전반적으로 좀 센티멘트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고환율이 굉장히 지금 이어지면서 이러한 수요 위축에 대한 좀 그런 우려감이 좀 컸었는데 여기에도 덮친 격으로 이러한 좀 심리적으로 이러한 좀 수요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고가 터졌다라는 점에서 일단 단기간은 이런 섹터 전반적으로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올해 겨울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내년에 아시다시피 달력을 보시게 되면 연휴가 정말 역대급으로 일단 1월 설 연휴부터 해서 연휴가 좀 역대급 그러한 이제 연휴가 이제 있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이런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러한 재차 좀 여행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내년 상반기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여파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 시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LCC는 상승하기도 했는데 여기도 당분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LCC 보면 에어부산이 네.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에어부산 기종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잉이냐 에어버스에서 만드는 이제 기종이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엇갈림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러한 여행 수요가 좀 위축될 가능성 이러한 부분이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사 이익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업계가 좀 당분간 단기적으로 좀 침체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어제 바로 사고가 난 지 지금 얼마 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행, 항공, 보수적인 의견 체크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연말 테마 상승률 상위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팅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양자 테마주들이 시세가 생각보다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께서는 이런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맞기는 하죠. 그만큼 이제 슈퍼컴퓨터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계속 좀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산업적인 기대감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도 미중 간의 좀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중국도 최근에 그 양자 칩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추층 쯔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쯔 그 3.0을 저 논문 사전 공유 사이트에 좀 통해서 좀 발표를 했다라고 좀 나오는데 이 이슈 때문에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쟁 부분들이 계속 좀 노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그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도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양자 컴퓨팅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야라는 게 부각되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CES 2025에서도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이 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양자 그 컴퓨팅과 관련된 그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좀 더 많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과 직접적인 연관점을 가진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부각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러한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실제 그 양자 관련된 그 종목들을 봤을 때 테마로서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그 관련된 그 계속 좀 갈등이 이제는 또 양자 쪽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양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중국을 좀 투자에 대한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CS 2025에서도 양자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당분간 양자 컴퓨팅 관련된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테마로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보다는 양자 암호 쪽에 대부분 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은 계속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매도 시점을 계속 좀 고려를 해보셔야 양자 컴퓨팅이 아니라 양자 암호 관련된 국내주의 경우에는 매도 시점을 지금은 좀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양자 기술이 주요국 중에 최하위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12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100점이라고 기준점을 삼았을 때 중국이 35점, 한국이 2.3점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 말입니다. 사실 이제 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 주가의 반응을 테마성 움직임 단기 관점이라고 의견을 주신 만큼 그 내용들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양자보다는 사실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탄력도가 붙으면서 역시 CES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시각 현재 12%, SPG와 SBB테크가 1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자보다는 로봇에 조금 더 집중해서 포지션을 잡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로봇에 대해서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2025 이거보다는 지금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본격화가 좀 부각돼가지고 상승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는 지금 로봇을 좀 평가를 했을 때 협동 로봇 중심으로 좀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 협동 로봇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로봇주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 위주도 지금은 테마로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로봇주의 경우에도 지금은 투자 관점으로 좀 유효한데 만약에 휴머노이드 쪽이라고 한다면 현대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표적 사족 보행 로봇을 좀 어느 정도 유통하고 있는 클로봇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요즘 정말 이
글로벌적으로 로봇은 휴머노이드가 대세이긴 합니다. 많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협동 로봇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볼 것인가 분석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단 종목 가운데서는 클로봇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체크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하락 출발한 양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현재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소폭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됐습니다. 오전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나 바이오주들을 매수했습니다. 종목들의 개별 호재와 정책 지원 기대,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하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으로는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셀트리온, 그리고 유한양행이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외국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5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2%대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함에 따라서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목표치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펀더멘털은 변화가 없다며 25년 방산 섹터의 강세를 예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3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오늘 2%대 상승하고 있고요. 또 기관의 선택도 살펴보시죠.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또 LG화학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고강도의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 3,00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무리가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가는 7거래일 만에 2%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바이오주들의 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알테오젠과 네이처셀, 에코프로비엠, 리가켄바이오, 바이넥스를 매수하면서 상위 4개 종목 모두 바이오 종목이 차지하고 있고요. 기관은 하이젠 R&M, 에이벨바이오, 효온스글로벌, PSK홀딩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를 매수하면서 역시나 바이오 종목들 3종목이나 순매수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리가켄바이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차익 실현 매물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5%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주간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1위를 기록한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도 에코프로비엠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2.68%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는 보도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로봇주, 국내 유일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하이젠 R&M이 관심을 받으면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또 기관은 PSK홀딩스까지 5거래일간 매수하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약세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먼저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한 2개월가량 쉬어갔는데 오늘 바이오 강세 속에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 가운데 눈에 띕니다. 이 종목은 좀 투자의 관점에서 괜찮은 건지 정태근 이사께서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한양행은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호재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나왔던 그 바이오 순환매가 나와야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그 바이엘 쪽으로 카네스텐하고 비판텐 여기에 국내 유통사 선정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도 오늘 제가 봤을 때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6일 전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개별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따라간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 속에서 또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상승이 나온 이유는 아마 실적 이슈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이제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렉나자 유한여행 하게 되면 렉나자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7, 8, 90. 근데 여기 이제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게 된 이후에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다만 오늘 새로운 이슈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런 개별 이슈가 새롭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를 바라보게 되면 주가의 반응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12만 원, 그러니까 11만 원과 12만 원 부분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던 상황들인데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보를 했다라는 것들은 개별 이슈만으로는 상승으로 전환되기 쉽지가 않았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유한량에 가기 위해서는 뭐 오늘 기점에서 만약에 바이오가 돌아서 준다. 그러면은 아마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왜냐고 물어보신다라면은 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한양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뭐 6월달, 7월달, 10월달까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승세가 알테오전처럼 뭐 개별적인 이슈였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7, 8, 90 바이오 섹터였던 상승은 여기에 편승을 하게 되면서 랭나자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받쳐주게 되면서 개별 이슈에서 상승폭이 더 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논리를 말씀드린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제 개별 이슈에서 상승이 나왔었다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7, 8, 9, 10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이슈도 중요하겠지만은 개별 이슈보다는 업종이 좀 받쳐줘야지 아마 상승은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업황이 돌아서는지 여부가 아마 유한량이 상승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완전 전환되냐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량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후에 어떤 바이오 분위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지속해서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네네. 중립 의견을 말씀 주고 계신데 그럼 질문 바꾸겠습니다. 네네. 내년도 상반기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주도 업종 하나만 딱 꼽자면 어디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까? AI하고 조선 쪽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도 섹터를 말씀하라고 하시면요. 왜냐하면은 일단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장 확률 높게 갈 만한 섹터가 개인적으로 AI하고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환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고환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고환율 얘기가 나오지만은 자동차인지 IT 쪽 같은 경우는 전혀 호재가 안 되고 있고 조선 쪽은 호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왜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게 일반 소비재냐 아니면 정부 주도의 공공 소비재냐 요거에 따라서 아마 흐름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조선 쪽 같은 경우 최근에 와서 트럼프의 어떤 수혜가 예상되게 되면서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이 산업을 이제 이 산업을 조금 더 이제 이끌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동차라든지 IT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규제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 관점에서 뭐 상승할 만한 섹터를 보게 된다면 일단은 조선이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SMR이라든지 그 SMR 비롯된 어떤 전력 인프라라든지 전력기기 쪽이 아마 정부 주도형 수출주로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지금 고환율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례로 2021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됐을 때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할 때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CDS 프리미엄이 같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CDS 프리미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단기적으로 뭐 2주, 한 달 보게 되면 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같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보다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신흥국 디폴트 위기 2013년도하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달러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신흥국 디폴트 위기가 와서 통화 절하의 어떤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게 아마 내년에 제 개인적으로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환율보다는 신흥국 환율 뭐 페소화나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였고 내년 상반기 주도 업종 후보군을 한 개만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4개를 말씀 주셨어요. AI, 조선, SMR, 전력 인프라 보겠습니다. AI, 범 AI 하드웨어로 가면 로봇입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 가운데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관련주가 또 있어서 이거 분석 가겠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뭐 일단 뭐 로봇 테마가 지금 오늘 뭐 시장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오픈 AI가 이제 로봇 뭐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좀 소식이 뭐 시장 로봇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그러한 좀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뭐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관련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봇 테마가 뭐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이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모듈 솔루션 제공 업체인데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이제 관절 액추에이터가 또 이제 핵심적인 그런 또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이 회사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해서 선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에 투입될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뭐 엑스블 숄더라든지 이런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고, 그 중에서 또 핵심적인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이젠 RNN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런 기술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4년도에는 상당히 좀 암울한 뭐 한 해였습니다. 지난 2023년도만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로봇 테마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뭐 AI 또 이제 로봇 테마가 상당히 좀 화두였었는데, 2024년도에는 이런 로봇 관련 테마가 사그라들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침체를 겪어왔거든요. 즉 아직은 가시적인 뭐 성과라든지 숫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테마,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 한동안 이제 소외되기 마련인데, 지금 이제 2025년을 넘어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이러한 오픈 AI로 인한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 연초, 흔히 말해서 1월 효과라고 하는데, 내년도 연초 1월 달에 과연 로봇 테마주들이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는 한번 1월 달에 한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투자자분들께서 주의를 하시면서 이 로봇 관련주는 좀 주목을 해보면 2025년도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속해서 신중론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특징까지 체크해봤고요. 오후장 유망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분께서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리가켄 바이오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면서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 반종민 소장께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예, 이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11월부터 계속 좀 조정을 받았다가 한 12월 중순부터 좀 하락폭을 맞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점이 과매도권에서 올라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탄력성이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에 대한 그 이력이 좀 더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지난 10월 때 그 일본 오노약품 공업에 통해서 기술 수출을 좀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20여 개 가까운 그 ADC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좀 확보를 했던 이력이 있긴 한데, 내년에 다수 임상 데이터를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유방암과 관련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얀센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벤트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지금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리가켄바이오 일단 4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로봇 쪽에서 종목이 하나 있네요. 로봇 자동화 솔루션 수혜 기대감에 CMS 주목하시는데, 정태근 이사께서는 네. 어떤 포인트인가요? 일단 로봇 얘기하게 되면은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 봐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 정책 중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에 관한 부분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불법 이민자 추방 이꼬르 뭘 보셔야 되냐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스마트 팩토리 요 얘기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 자리를 미국 자금분들이 채우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력 그 충원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추진 못했었던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를 주력을 하고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는 게 맞네요. 그런 것들로 주력을 하게 되는 일단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뭐 레모 로보틱스라든지 유로메카라든지 이런 기업들 상당히 많은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증시가 항상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니더라도 뭐 간접적인 영향성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CMS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지능형 로봇 자동화 솔루션 설계부터 공급까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으로 아마 주가가 한번 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로봇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한번 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간략하게 두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오랜만에 들고 오셨는데 한민엽 부센터장님 체크해 주십시오.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가격은 4만 원 전후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벤트성보다는 펀더멘트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포스코 인터넷 3분기 영업이익은 3,500억,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달성했습니다. 주 원인이 지금 현재 그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가치가 좀 부각되고 있고요. 글로벌 가스 밸류체인에 대한 레벨업이 되면서 이러한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 4분기에는 이제 가스전 유지 보수 때문에 실적이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있었지만은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났고요.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가스전뿐만 아니라 발전 부분 그런 수익성 모멘텀으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고 가격도 지금 4만 원 전후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밸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의료주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정영훈 과장께서 꼽아주셨고요. 4분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네 분 말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